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어제 방송했죠. 리뷰 겸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영철님이 영숙님의 말을 듣고 약간 그 말만 아니었더라면 하잖아요. 실은 제가 영철님이었으면 그 장면에서 이거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드리고, 그리고 영자님이 이제 울면서 그 상철님과 영수님의 한 말들이 자신이 지금 겪는 상황과 굉장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너무 내가 믿은 게 잘못인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수님과 상철님의 행동을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좀 보는 걸로 합시다. 장면별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 회차의 시작이 이제 현숙님이 소고기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죠. 그만큼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어쨌건 나는 목표가 영수님의 마음이니 그거에 따라서 나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다만 현숙님이 생각하는 영수님과 실제 영수님이 조금 갭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생각했을 때 영수님은 약간 너드과인데 좀 멋있어진 너드,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수님은 그쪽 계열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초를 나왔고 그때는 좀 미숙했다라고 하지만 항상 인정욕구에 시달렸고 뭔가 나를 알아주고 항상 옆에서 곁을 지켜줄 이성에 목말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냥 게임 좋아하고 자기 인생이 중요한 그냥 성실하게만 살았고,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너드과 계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숙님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계열의 사람이 뭔가 매력을 장착했다라고 좀 현숙님은 생각하면서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영수님의 캐릭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꼭 상대의 본질을 보고 사랑하는 건 아닌 건 사실이니까요. 어쨌건 사랑이라는 건 내가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현숙님의 경험치와 그런 감정에 충실한 부분, 그리고 인정욕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숙님이 캐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숙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하고 진중하고 약간 너드 같은 그런 과거에 현숙님과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에서 단점만 쏙 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영수님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도 어쨌건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또 저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영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침 영수님은 씻고 있어가지고 문을 빼꼼 열죠. 문을 활짝 열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준비된 모습, 어떤 꾸며진 모습이 아니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수님이 나온 거 보면 아까 백업 나왔을 때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준비를 했나?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일상에서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높은 면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이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몇 시에 잔 것 같아? 몇 시에 잤어? 근데 이제 현숙님이 1시쯤 잤다고 하니까 이제 일찍 잤네라고 하죠. 근데 현숙님이 잘 때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영수님하고 영자님의 기타.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자고 있는데 언니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영수님이 나도 서너 시쯤 잤거든. 그러니까 언니들이 4시에 잤으면 실은 영수님도 4시에 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에 술 마시는 그게 이제 영수님하고 영자님 이제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이 그 술자리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약간 여기서는 살짝 민망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도 4시에 잤어라고 말을 못하죠. 살짝 나 서너 시에 잤는데 라고 말을 하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 방향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물론 사소한 거지만 영수님은 좀 늦게 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미안함 혹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걸 감추고 싶은, 굳이 안 말할 수 있다면 안 말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어제 얘기 좀 들었어? 라고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제 사람들이랑 얘기 좀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아까 서너시로 해서 1시간을 좀 줄여서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무심코 나오는 단어들이고, 그래서 언니들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뭐 나랑 얘기를 한 거는 알고 있겠구나라고. 왜냐면 그 자리에 이제 상철님도 오고 가고 이러면서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겠구나라는 예상을 지금 하는 거죠, 영수님도.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다. 현숙님은 이제 원하던 대로 잘 됐네. 근데 영수님이 원하던 건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고 네가 이제 권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내가 권유해서 그런 거야? 라고 반문하지만 어제 그렇게 안 해서 서운하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현숙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현숙님이 말하려고 한 그 본의는 지금 나한테 어떻게든 확신을 줘.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으면 빨리 알아보고 아니면 나한테 확신을 줘. 어쨌건 그 확신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뭔가 움직여서 나한테 답을 줘. 자꾸 그렇게 망설이지 마. 시간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수님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면 지금 옥수님하고 영자님이 뭔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숙님한테 나 너랑 사귈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솔로 나라가 끝날 때까지 나 너랑 사귀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영수님은 게다가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좀 낭만적이고 어쨌건 그런 조금 더 감성적인 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감정적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좀 잘 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안 쓴 상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특히나 지금 처음에 영수님의 마음은 굳이 따지자면 뭐 많이 차이는 아닌데 옥수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날 영자님에게 기타를 쳐주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발단이 영자님과의 그런 설렘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옥수님에 대한 상처가 발단이었죠. 옥수님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님의 마음은 굳이 따지자면 1순위는 옥순, 2순위가 영자, 3순위가 현숙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물론 높낮이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영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곁에서 나를 온전히 지켜줄 내게 흔들림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인정과 흔들림 없는 칭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씩 그 우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숙님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현숙님하고 자신은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고 서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감정적인 면이나 상대를 대하는 이성을 대하는 거는 두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현숙님하고 영수님 이 사이에서. 근데 현숙님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현숙님은 취미는 취미, 사랑은 사랑 이런 건데 영수님은 취미도 사랑받기 위한 거에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곳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존재하죠. 근데 현숙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옥수님과 영자님은 그럴 수 있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숙님은 후손위로 밀려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 옥수님한테 노래를 불러주면서 옥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완전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건데 옥수님이 거절했잖아요. 물론 이게 추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쨌건 내가 노래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거절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그 사랑받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자님과 시간을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영자님과의 시간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거에 대한 발단은 옥수님에 대한 상처였다 보니까 지금 영수 씨 마음에 물론 이 우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영수 씨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보금자리로 내 곁에 항상 머물 수 있는 항상 자신 곁에서 내가 기대도 되는 그런 이성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철, 영철님과 상철님 이런 스타일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꽂힌 사람이 더 좋단 말이에요. 뭐 영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수님은 조금 다르죠. 근데 또 영수님이 이런 또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확신을 갖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말이 또 감정은 이성하고 좀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또 감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도 하고 그 순간의 감정에 맞춰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못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님은 이 자리에서는 현숙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현숙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현숙님이 어쨌건 지금 이 후보로서 보험으로서 현숙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현숙님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서 서운하다고 했잖아 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얘기는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솔로 나라가 아니었으면
영수님의 이런 말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현숙님이 저거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수님의 다른 모습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사랑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실은 그냥 일단 얘기만 해본 게 아니고 현숙님에 대해서는 이성적 호감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성적인 호감이나 설레임은 옥수님하고 영자님한테 더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만약 형수님처럼 나한테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온전히 내 보금자리가 돼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선택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냥 일단 얘기만 해봤어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아마 영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 현숙과 결론 내고 싶진 않은데 이런 생각에서 어쨌건 뭐 안 된다면 현숙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지금 옥수님하고 영자님이 상철에게 가면서 이게 생각만큼 안 풀리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옥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기타를 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상처를 받았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영자씨가 있어주면서 좀 위로를 받은 거죠. 영수님은 옥수님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그러면서 영수씨가 얘기를 해요. 조금 정리된 부분도 있고 조금 그래도 괜찮네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영수님이 방금 한 말에서 정리된 사람은 누구예요? 옥순씨죠. 이 사람 괜찮네는 누구예요? 영자씨죠. 근데 상대를 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대화가 잘 통한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정리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래 불러주는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이 뒤에 장면이 나오지만 옥순씨가 와서 그런 의미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영수님은 그게 오케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든지 보금자리로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확실한 것 같아도 영수님의 어떤 감정을 좀 건드리고 또 어떤 보금자리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또 영수님의 마음을 언제든지 또 흔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수 씨와 현숙 씨가 거의 뭐 잘 된 것 같아도 실은 영수 씨는 언제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실은. 그리고 특히나 현숙 씨가 자기 시간과 자아 실현의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수님을 만족시켜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진전되기가 여기서 만약 커플이 된다고 해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지금 어쨌건 영수님은 그래서 저는 영자님하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면 영자님이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옥순 씨는 어쨌건 좀 차갑게 대했고 이 아침의 시간을 영수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옥순님은 배제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옥순 씨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 다시 뭐 이렇게 얘기 좀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그리고 영자님은 상철 씨라는 이름을 언급해버려요. 그러면서 영수 씨 마음에 그게 또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수 씨의 마음은 어쨌건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옥순 씨든 영자 씨든 두 사람이 한 명이 가능하다면 영수 씨의 선택은 현숙 씨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해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현숙 씨가 영수 씨도 내가 이런 거 먹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고 현숙 씨도 내가 누굴 위해서 요리해본 거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그러면서 야 나 언니들이 칭찬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이 샌드위치도 먹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어제 내 곡 불렀다면서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멘트 치면서 기타 치면서 난리 쳤다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내가 멘트를 쳤다고? 이런 사람 만나면 기타 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이제 현숙 씨는 들은 거죠. 근데 영수 씨는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면서 난리 났구나 잘 가라. 그래서 현숙 씨가 이제 웃으면서 금사빠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현숙 씨가 이게 겉으로 굉장히 센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물론 어쨌건 마음에 담은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잘 풀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실은 현숙 씨 입장에서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영수 씨가 네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도 현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내 말의 본의가 아닌데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서 네가 지금 그 말을 포장하려 듣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현숙 씨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울고 들질 않죠.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서 어쨌건 할 말을 하지만 현숙 씨가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좀 어쨌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 실은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을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현숙 씨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레 먼저 웃어버리고 그냥 좋게 좋게 끝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둘이 있을 때 기타 연주 한 번도 안 했잖아. 근데 영수 씨는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 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얘기하느라 여념이 없더라. 그래서 현숙 씨가 그냥 1시에 잤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1시부터 4시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실은 영수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말이죠.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어쨌건 영수 씨는 현숙 씨한테 확신을 안 주는 이유가 이 사람과 이성적인 호감이 내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답을 못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숙 씨는 그 거울 치료라는 그 말이 나는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나의 반쪽을 찾은 것 같아. 약간 오히려 이런 쪽의 뉘앙스로 현숙 씨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 씨가 말한 거울 치료의 느낌은 내가 잘못했던 걸 너를 통해서 보고 있어. 반성해야겠다. 오히려 이쪽에 가까운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지금 바라보는 지점이 굉장히 달라지긴 했는데, 또 영수 씨는 이렇게 자기에게 올인을 하고 모든 걸 맞춰주려는 사람에게 또 호감을 갖는 건 사실이니까 현숙 씨에게 뭐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만약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현숙 씨가 좀 많은 걸 지금 이 모습처럼 많은 걸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하겠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어제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난 네가 1순위야. 일단은 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기서 1순위는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 이성적인 호감? 아니야. 나의 보금자리처럼 보여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나에게 성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네가 1순위야. 왜냐면 영수 씨한테 그게 중요하거든. 내 마음도 물론 중요하죠. 내 마음. 근데 영수 씨는 일단 이성에 대해서 지금 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상형은 저 사람이야. 그래서 딱 이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영수 씨는. 저 사람은 저게 괜찮고, 이 사람 이게 괜찮고 이러면서 좀 폭이 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숙 씨와도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을 정도니까. 실은 영수 씨가 여기에서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순자 씨와 정숙 씨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4명은 다 영수 씨가 상대가 만약 그렇게 보금자리가 돼서 확실하게 나에게 그렇게 일관된 나에게 성심을 보여준다면 영수 씨는 언제든지 그 사람과 사귈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순위가 그래서 현숙 씨인 거예요, 지금.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순위여도 선택 안 하잖아요, 지금. 확신을 못 갖고 있잖아. 왜냐면 그거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숙 씨가 저렇게 성심을 다하고 있는데도 지금 확신을 안 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숙 씨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지. 이성적인 호감이 점점 없는 거고,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냈을 때 너무 나와 닮은 부분이 실은 영수 씨한테는 걸리는 거고, 그게 영수 씨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수 씨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숙 씨를 좀 걸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3명이랑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샌드위치도 해오고 저 샌드위치를 보면서 현숙 씨가 또 1순위가 된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하고 나오면서 이때는 영자 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를 해온 저 성심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또 잘하네, 항상 내 곁에 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 인정과 칭찬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여기서 셋 다 특별한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 네가 1순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는 이런 또 영수 씨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 거야. 기분이 풀리니까 살짝 질투나더라. 약간 짜증났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현숙 씨는 진짜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았을 때는 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약간 기분이 풀리니까 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숙 씨가 그럼 오늘 토스트 해주기 싫었을 텐데, 근데 이제 현숙 씨는 또 내가 오빠한테 다른 사람과 얘기하라고 했고 그냥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냥 나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냥 좀 별로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수 씨는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더라고. 난 간단하게 대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 다른 느낌을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 다 겉돌고 얘기는, 그래서 짜증나서 기타나 치자. 그래서 현숙 씨가 이제 웃으면서 신나게 친 거야? 그래서 신나게 친 거야 라고 말기를 하죠. 근데 어제 영수 씨는 짜증나서 기타나 치자 라는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수 씨의 말을 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당장 영숙 씨와의 대화에서도 좀 겉돌았죠. 뭔가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아니었고, 옥순 씨와 대화를 하다가 좀 겉돌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타를 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딱 찍어서 보면 짜증나는데 기타나 치자 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고, 기타를 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타를 치는 나의 매력을 좀 보이자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많은 마음들 중에서, 많은 마음의 조각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으면 지금 저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영수 씨가 여기 지금 솔로나라 와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밖에서의 영수 씨는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어떤 저런 낭만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쉬웠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뭐 영자 씨 같은 분에게 어제 같은 그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을 때 바로 사귄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수 씨였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때요? 옥순 씨나 영자 씨가 마음속에 상철 씨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겉도는 대화를 자꾸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원래 기존의 영수 씨라면 이렇게 좀 낭만적인 분위기 만들고 거기서 어쨌건 좀 관계의 진도가 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여기는 어쨌건 뭐 솔로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상대의 마음이 나를 그 낭만적인 시간 자체, 특히나 영자 씨 같은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상철 씨가 마음이 있다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지금 항상 이 한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현숙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마움 자체도 생각을 다시 돌려보면 옥순 씨나 영자 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짜증나니까 키타나 치자 이 말이 옥순 씨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였어요부터 출발했던 마음인 거예요. 실은 저 말만 딱 찍어놓고 봤을 때 겉돌았던 이유는 옥순 씨의 마음은 상철 씨를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컸고 그러니까 짜증이 났겠죠. 영숙 씨도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짜증이 났겠죠. 영철 씨가 그리고 또 영수 씨가 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 환영받는 캐릭터가 또 아니게 되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키타나 치자.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더 이성적으로 영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가장 강했을까요? 라고 해서 영수님의 마음을 분석한다면 저 말은 틀린 말이지만 영수님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수많은 마음 중에서 비록 비중은 작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감정과 이성의 차이겠죠. 근데 현숙님이 그 마음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현숙님도 지금 영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어제 그 난리 났지 뭐 난리 났다면 이것도 막 신나게 쳤고 막 짜증나서 쳤고 이게 아니라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 어쨌든 멘트도 쳤고 그런 것도 알죠. 왜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여자들끼리 다 얘기했을 텐데 영자님도 보니까 다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지만 그래도 현숙님이 영수에 대한 마음을 갑자기 없애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숙님은 훨씬 더 좀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여기서는 그냥 어제 고생했네 라고 대꾸를 해요. 고생했네 하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죠.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실은. 그래서 옥수님은 확실하게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아.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왜 안 맞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영자님은 오히려 좀 궁금해졌어 살짝. 이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나?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나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현숙님처럼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속된 말로 들이대지 않나 그 말이잖아요. 왜 영자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숙님처럼 나한테 들이대지 않지? 영자님이 나한테 그렇게 들이댄다면 나는 바로 영자님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도 있는데 물론 약간 뭐 솔로나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 확신을 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을 뿐이긴 한데 이제 그 마음인 거죠.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낭만적인 시간 보내고 그렇게 좋았을 때는 확실히 이 사람이 나한테 꽂힌 것 같았는데 왜 아니지? 왜 아니겠어요? 상철 씨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죠. 옥순 씨도 실은 약간 대화가 겉도는 이유가 옥순 씨도 상철 씨가 있기 때문이지. 상철 씨가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모와 내면이 좀 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철 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런 아이돌 같은 외모에 어떤 상남자의 내면이 있는. 근데 저런 상남자의 내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나쁘게 발현될 때는 약간 뭐랄까 그 십기의 상철님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상대의 마음을 딱 포기해버리는 약간 그 상대를 거부하는 그래서 좀 속이 좁다라고 누군가는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상철님이 속이 좁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을 줬다면 거기에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거절을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게 어쨌건 상철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님에게 여기서 보면 이제 영수님과 상철님은 뭐 같은 의료계 쪽의 사람이고 그리고 좀 말하는 것도 좀 느리고 좀 진중한 사람처럼 보여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결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케이스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 취미도 그렇잖아요. 상철님은 남을 위한 취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혼자 다니더라도. 근데 영수님은 뭔가 보여줘야 돼. 누군가한테 사랑받아야 되는, 사랑받을 수 있는 특별한 남들과 다른. 그러니까 나를 남들과 구분하려는 욕망과 또 누군가와 완전히 결속되려는 그 욕망. 그 사이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철님은 그런 거에서 약간 초연해. 아님 말고 됐어. 내가 굳이 나 안 좋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것 같이 됐지만 상철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숙님도 영우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철님이 애매하게 그래요 좀 지켜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정숙님은 지금까지도 상철님이 나랑 왜 데이트 안 하지? 오늘 딴 사람한테 가네? 오늘은 나한테 안 오나? 계속 그 고민을 했을 거라고. 근데 오히려 딱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숙님은 영호님한테 가서 나랑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철님은 상대한테 바라는 것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나랑 안 만날 사람, 나랑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굳이 안 그래도 돼. 하지만 내가 마음을 주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최소한 나한테 신뢰를 지켜야 돼. 왜냐면 책임과 권리는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영자님이 상철님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거나 배신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말은 좀 그렇죠. 불쌍해 보이는 한 영혼을 위로하고 싶다는 그런 모성애에서 나온 행동이긴 하죠. 영자님 자체가 약간 그런 약한 사람, 그런 모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영자님 마음속에는 상철님이 제일 컸던 건 사실이지. 근데 상철님 입장에서는 영자님의 모성애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죠. 일단 나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해버렸다라고 상철님은 느끼는 거죠. 영자님이 이게 질투작전을 한 건 아닌데 제가 다른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질투작전 안 먹힙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딱 그 기준을 잡는 건 좀 그렇고 나한테 신뢰를 주려는 마음이 있는 어쨌건 나한테 확신을 주려는 사람은 내가 질투작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구나 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질투작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또 이어봅시다 장면. 그러면서 영수님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나 그러면서 영자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현숙 씨의 표정이 이렇게 혀를 살짝 다시면서 혀를 이렇게 살짝 깨물어요. 할 말 하안이다 이거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가 그 말은 하지 않겠다. 입술을 깨물면서 시선이 왼쪽으로 가거든요. 평행하게 왼쪽으로 가요. 이거는 오디오를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숙님 마음속에는 어제 영자님한테 들었던 말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님이 지금 영수님하고 대화할 때 지금 머릿속에는 영자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가 지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현숙님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현숙님은 마음속에 영수님이 크니까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난 사실 오늘 네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현숙님이 많이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말은 현숙님이 많이 서운하겠다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옥순이나 영자 중에서 좀 선택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현숙님의 헌신을 보고 현숙님이 지금 1순위가 된 거죠. 현숙님이 아무튼 어제는 조금 내가 큰 걸 바란 거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더라.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런 게 참 현숙님도 이렇게 세 보이는 그런 외모와 내면이 참 갭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 사람 참 여리구나. 근데 그게 또 현숙님의 또 매력이고 장점이죠. 좀 약간 안쓰러웠어, 실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큰 걸 바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영수님이 큰 거 뭐냐고 하니까 이제 챙겨주지 않는 느낌? 왜냐면 영식님이 너무 잘해서. 영식님이 소소한 거 진짜 잘 챙긴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수님이 나도 오늘 액션을 취할 건데, 상황을 만들 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라고 합니다. 근데 현숙 씨는 이제 무슨 행동할 거야? 궁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그러니까 현숙 씨 시점에서 이 상황을 딱 끊어서 보면 어쨌건 데이트 신청을 나한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신청 안 했어.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옥순 씨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옥순 씨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 회차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더 상처받긴 하는데 현숙 씨는 또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영수 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숙님하고 상철님이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두 사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이라고 제가 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워낙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현숙님이 영수님에 대한 마음을 접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수님이 현숙님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이제 옥수님하고 영자님에게서 완전히 모든 가능성을 다 잃었을 때, 그때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의외였어요. 영자님이 영수님 앞에서 나는 상철님을 고를 거다라고 말한 게, 저는 영자님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못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영자님이 생각보다 상철님을 마음에 많이 두고 있고 상철님에게 많은 호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좀 오해라면 오해지만 어쨌건 전해지긴 좀 힘들게 됐죠. 그리고 상철 씨가 보기에 영수 씨는 좀 자기와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철 씨가 보기에 좋게 해석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낸다면 이 사람도 묶음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영자 씨가 예를 들어서 영식 씨랑 그렇게 뭐 보드카를 마시면서 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 저런 면도 있네? 라고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 아니면 뭐 광수 씨랑 예를 들어서 뭐 광수 씨는 뭐 물 마시고 영자 씨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둘이 웃고 떠들었다? 상철 씨가 무슨 얘기예요?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을지도 몰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은. 근데 그게 영수 씨였기 때문에. 영수 씨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상철 씨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걸 상철 씨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는 영자 씨가 이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상철 씨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꼭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주고 어쨌건 저 사람이 결핍이 있는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상철 씨는 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실망이 컸을 거라고. 그래서 현숙 씨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라고. 저런 자신감 있는 데도 참 멋있는데 참 좀 쉽지 않죠. 이렇게 영수 씨와 현숙 씨의 아침 샌드위치 데이트가 장면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상철 씨가, 영자 씨가 이제 상철 씨를 불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장면별로 끊어야 여러분들도 보시기 편하니까. 제가 절대 그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맞아요. 아무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